고구려 사람들은 왜 벽화를 그렸나요? 우리 대금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답정에 보면 주목이 나왔는데 응? 주목 이름의 뜻은 채원이 팔을 잘 쏘는 사람. 정답. 두 번째, 극대충을 달두꺼비는 어떤 사람이 변해서 된 것인가요? 대금아, 그래, 채원이. 상아라는 사람이 이 맞아. 이렇게 말해도 돼. 상아라는 사람이 그 죽지 않는 약을 몰래 먹어서 늙지 않, 죽지 않고 엄청나게 늙어서 두꺼비가 된 거야. 그러면 10쪽, 11쪽에 나오는 시는 모두 몇 명일까요? 응? 10쪽과 11쪽에 나오는 시인들.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내 책이 10쪽, 11쪽인데. 10, 14, 15쪽? 내 14, 15쪽에 내 거는? 응? 내 건 10쪽, 11쪽에 나와 있어. 뭐가? 이거 신들. 여러 가지 신. 여러 가지 신. 보여도 대금아, 그 챕터 제목을 얘기, 제목을. 그러니까 안 되네. 네 그냥 거야. 제목을 읽어달라고. 네, 제목을 읽어줘. 제목? 작은 제목이 뭐야? 너가 그 보고 있는 게. 그리고 침대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응? 신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나요? 신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나요? 네. 신들에게서 무엇을 배웠니? 그런 건 없던 신, 고구려 사람들은 신들이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믿었나요?인가? 대금아, 그거야? 맞아요. 보낼 수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신들이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믿었나요? 근데 제 거에 한번 다를 것 같아요. 이름 뜻이 달라요. 이름 달라요. 제목이. 음, 어, 빨리 말해봐. 응. 모두 몇 다섯, 명? 뭐라고? 다섯 신. 맞아. 가을. 너희가 만약 신선이라면 평소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 다시 한 번만 얘기해줘. 너희가 만약 신선이라면 평소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 몇 쪽이야? 내 책으로 12적 13쪽인데 제목은 하기나 용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근데 자, 내, 스님 쪽은 26쪽이네. 여기 벽화에서 학이나 용을 탄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 부분 말하는 거야? 네. 어. 아, 우리 책도 26쪽이에요. 음. 그래, 채환이. 신선이 되면 뭐 할 거냐고 했지? 응, 평소에. 음, 신선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니까 뭔가 돈을 쓸 때 일단은 끝없이 인생이 있으니까 그때 벌고 굶어 죽지도 않아가지고 보통 돈을 노는 데 쓸 것 같고 그리고 돈은 아주 가끔씩 벌 것 같아. 채환, 은호. 나도 채원이처럼
돈을 벌면 노는 거에 많이 쓰고 태원이랑 비슷하게 돈도 자주 안 벌 것 같아. 나는 내가 신선이 되면 평소 게임에서 잘 보낼 거고 현실 같이 가면서 그 일 열심히 할 것 같아. 한 하루 2시간 정도 일할 것 같아. 하루 2시간 매일. 그래 돈이 오르니까. 월급 1,000만 원이걸 다니는 월급 1,000만 원인데도. 응. 나 다음으로 고기려의 여자들도 바지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을까요? 입었어? 응. 맞아요, 정답.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도대체 몇 개야? 부처님 옆에는 호랑 그 사자가 살고 있는데 그 사자는 어떤 동물 닮았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응? 부처님 옆에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동물 닮았을까요? 얘기가 조금. 어디 챕터야? 그 고구려 사람들은 왜 연꽃을 좋아했나요? 아, 아, 질문이 뭐였지? 그 벽화에 보면 부처침 옆에 사자가 있거든. 부처님 옆에 사자가 있거든. 그 사자는 우리나라에 어떤 동물 닮았을까요? 선생님 다 거의 뭔지 다 있는데. 여기. 백호. 백호? 응. 응, 채환이. 백호. 나도 맞는 말이긴 한데 책이랑은 좀 달라. 그럼 뭐? 책에 말 나와 있어. 9가지야? 뭐라고? 9가지야? 어? 아홉 그 가지가 비슷한 동물이 9가지냐고. 아니 한 밑에 동물은 내가 보기 2가지가 있고 그 한 개에서 채환이가 말했어. 코드 사자 호랑이 채요. 한 개 더 어, 있어. 이거 채환이. 현무? 응? 땡. 현무가 뭐야? 현무가 거북이잖아 현무는. 그래 채환이. 거북이와 뱀? 응. 그게 나와 있는데. 울책이. 그러면 마지막. 응, 그래 채환이. 장천 1호분의 기린? 뭐라고? 장천 1호분의 기린? 응. 책을 맞아? 그런 아니? 잘 근데 모르겠어? 아니 이거 말고는 책에 나와 있는 게 없어. 내 책이 한 개 나와 있는데 한 개 더. 내가 말해줄까? 응. 예, 뭐라고? 예. 1? 강아지. 강아지? 응. 자, 쉽게 말하면 개. 여기 강아지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뒤쪽인 것 같은데 한 칸이 한번 더 어디 앞으로 가고 나오지 않을까? 대금이 질문이 정확히 뭐야? 그거요? 부천이 이벽화의 옆에는 사지가 있거든요. 그 사지는 어떤 동물 닮았을까요? 맨 마지막에 있어요. 3주 맞아. 남았는데. 개랑 닮았다는 건 없어. 응, 있는데 걔 초록 머리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여줘봐, 대금아. 네가.
근데 그림 못 그리는데, 그거. 배경화면 끌 수가 없나? 한번 시도라도 해볼게, 잠깐만. 자, 알겠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보여주기로 하고, 대금이 다 한 거야? 네. 자, 그러면 지금 대금이가 했던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은호가 우리가 진행을 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대금이가 얘기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 대금이가 그 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쓰임책으로는 30, 31쪽이고, 무덤벽에 왜 사신을 그렸을까요? 해서 사신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신은 뭐, 그 옛날에 임금님이 다른 나라에 외교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관, 대사. 근데 옛날엔 그거를 사신을 보낸다 했는데, 여기서는 그 사신이 아니라, 어, 내 네 명의 신이라는 어떤 그러한 뜻이지. 그래서 어, 실제 있는 동물은 아니고 상상의 동물이야. 몇 쪽이라고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 이쪽이 동쪽이야. 동쪽에 뭐? 청룡, 청룡. 그다음에 서쪽에 요게 서쪽. 백호, 백호. 그다음에 남쪽에 주작, 어? 주작, 주작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 현무, 현무. 그래서 이렇게 청룡, 동, 백호, 서, 남, 주작, 북, 현무 해가지고 요 네 방이 동서남북 곳에 방이라고 그러는데 사방이라고 그러는데 네 곳을 각각 뭐 해주는 수호해주는 지켜주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해서 요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 고구려의 무덤의 벽화 중에 이게 사신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왜 벽화 무덤에다 이렇게 사신을 그렸어? 무덤에다 왜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그렸을까? 무덤도 잘 지켜지고 후손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무덤도 잘 지켜주고 후손들도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야, 믿음. 그런 기도, 이런 바람,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뭐 십자가를 걸어놓는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어. 기독교나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이제 자기 믿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바로 이렇게 사신을 믿었기 때문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이렇게 그려놓았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룡 같은 경우가 용인데 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동물이 아니라 뭐다? 상상의 동물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9가지 생물의 특징을 따서 모아서 이제 용을 그렸다고 그러는데 그 9가지 그 동물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 뿔은 사슴, 사슴, 머리는 타, 낙타, 눈은 귀신, 귀신, 이마는 뱀, 뱀, 배는 배합, 배압, 비늘은 물고기, 물고기, 발톱은 귀여워요. 발톱은 호랑이. 발톱, 발톱? 네, 매, 네, 발은 네,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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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는 소, 소, 소의 모습 해가지고 이러한 동물의 특징을 모아서 용이라는 그러한 상상의 동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무는 그 생김새 갖고 뭘 닮았어? 거북이랑 뱀. 아, 거북이, 뱀. 거북의 몸에 뱀을 감고 있는 모습이 현무의 그러한 모습인 것들 볼 수 있고 백호는 호랑이에요. 매콤 아, 빨간색깔 호랑이. 호랑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근데 꼬리는 근데 단지 호랑이를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공작꼬리처럼 둥글고 큰 눈썹을 지닌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 또 백호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작은 수탉? 수탉의 모습들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 속의 동물들 이 사신이 있는데 이 사신 말고 이제 이 사신은 청룡, 백호, 현무, 주작, 현무 이게 동서남북 방향수소를 얘기한 거야. 요거 말고 이제 상상의 동물들 중에 또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서 31쪽에 선생님 옆에 장천 1호분에 있는 그림. 1인. 기린이야. 근데 이 기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이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은 자, 동물원 기린은 이렇지. 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기린 이래. 근데 여 기린은 상상 속의 동물. 상상 속의 동물 기린은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상상 속의 동물 기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 기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기린과는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왜 연꽃을 좋아했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불교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야? 연꽃. 연꽃이야, 연꽃. 그래서 연꽃이어서 고구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 불교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는지 알아? 불교? 백제요. 어? 백제요. 불교가 백제에 시작됐어? 부처님, 고구려. 시다르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인도. 인도. 한국에서 그런지. 어? 아니,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건 줄 알았어요. 세계가 말고. 시다르타. 한자로는 석가모니. 인도인데 사실 태어난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이야, 네팔. 네팔 지역에 태어나기는. 근데 그 당시에는 네팔이니 뭐 이런 게 따로 없었고 지금의 현재 네팔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깨달음을 얻은 곳, 인도. 그 다음에 최초로 제자들에게 설법을 한 곳, 그 다음에 돌아가신 곳, 이런 곳들은 다 지금 현재 인도 지역이야. 그래서 네팔과 인도의 그 경계선상 그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활동하셨는데 이 부처님의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온 곳이 바로 고구려야, 고구려. 1등이 고구려. 고구려 백제신라. 그 다음에 2등이 이거지. 백제에 불교가 들어와. 그리고 끝으로 3등이 바로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이 고구려와 백제는 불교를 바로 받아들였어. 다만 신라만 불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한 인정받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 근데 어쨌든 200년 걸렸는데. 고구려는 불교를 잘 믿었어. 그 불교를 잘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죽으면 정토라는 낙원에 간다고 믿었다라고 생각했고 정토에서는 어머니의 배가 아닌 우리는 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데 바로 연꽃에서 태어난다고 믿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얘기하면서 대금이가 개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하면서 왜 개 얘기를 한 거야, 대금아? 네. 요거 얘기하면서 너가 아까 강아지 개 얘기를 했잖아. 여기에 개가 어디 있어? 제 그림에는 사자인데 비트생이 그림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응? 그거 네가 아까 개랑 닮은 동물이라고 했잖아. 그게 사자. 그런데 그게 사자야? 응. 사자랑 백호랑 그게 나왔던데. 내 책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백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물었던 거야? 뭐 얘기하면서 물었던 거야? 그 사자요. 사자 얘기요. 붙어 옆에 있는 사자.
백호는 호랑인데 사자는 없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대금이 네가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물었냐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아니, 저는 30도, 170, 30도. 연꽃, 고을 사람들은 왜 연꽃을 좋아했나요, 저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장천 1호분의 연꽃 화생이라는 그 그림을 보고 네가 물은 거야? 아니면 장천 1호분의 기린 그 그림을 보고 물은 거야? 뭘 보고 물은 거냐고. 기린 그림이 뭐예요? 기린 그림은 없는데. 어? 근데 기린 그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 밑에 네가 지금 말한 사진 밑에 뭐 이렇게 설명이 써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읽어보라고 설명 써 있는 거를. 위에 있는데 설명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라고. 네. 연꽃은 불교에서 깨달음의 상징입니다. 도구를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퇴행하고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지금씩 영초를 낙원에 다 자, 태어난다고 그러면 믿었습니다. 그럼 너가 지금 이 그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 사진 얘기하는 거야? 그림이 달라요. 아, 조금 넌이 달라요.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사진이 있긴 있는데 딱 여기 안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쌤이랑 안쪽은 똑같아요. 그러면 대금이는 근데 화면을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대금이가 묻는 질문은 쌤하고 대답할 수 없겠네. 찾을 수 없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이가 또 함께 또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선생님 책으로는 26, 27쪽입니다. 여기 26, 27쪽에 벽화에서 학이나 용을 탄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해서 고구려 사람들은 뭘 믿었다는 거야? 자, 고구려는 불교만 믿은 게 아니라 고구려는 또 종교가 도- 도교라는 종교가 있었어. 도교? 무슨 교? 도교요. 도교. 이 도교는 기본적으로 신선 사상을 갖고 있어. 신선 사상. 그래서 도교에서 여기 보면 몸과 마음을 열심히 수련하면 뭐가 된다고 믿었다?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거야. 자,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누구나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불교야. 근데 이 도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열심히 수련하면 뭐가 된다고 믿는 거야? 신선이 되어서 늙어 죽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야. 그리고 이 신선이 되어서 학이나 용을 타고 다닌다고 믿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뭐의 모습들? 여러 신선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도교도 믿었고, 그 다음에 불교도 믿었고, 근데 이 도교가 고구려 때는 많이 믿었는데, 이 불교하고 나중에 합쳐져.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부처님이 아니라 다른 그 산신령 같은 그런 그 신성각이라고 해가지고 산신령을 모시고 있는 그런 건물이 있는 걸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 사진을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그 불교인데 이런 그림이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있잖아. 이런 부처님이 있는 거 많이 봤지? 절에. 네. 절에 이런 부처님이 있는 거 있어야 되는데 절에 부처님이 아니라 이렇게 산신령이 있는 거야. 산신령이. 이렇게 산신령이. 혹시 이런 거 봤어? 이런 산신령 있는 그림? 네, 아니요. 봤어요. 본적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산신각이라고 써요. 산신각. 산신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순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불교하고 이 신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불교하고 도교가 합쳐지면서 이 도교가 불교 속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신선을 모시는 산신각이 있는 절들이 또 이렇게 가끔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교하고 도교가 합쳐져서 이렇게 신선각이 있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교가 따로 있지는 않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불교에 합쳐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아직도 도교를 많이 믿는 나라는 대만 알아? 대만? 타이완? 네, 타이완, 대만에 가면 아예 또 이렇게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혹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 알아? 네. 네. 그들 중에서 이게 관우장이라고 하는데 그 관우를 도교에서는
신선으로 모셔. 관원장을 신으로 모셔. 뭐 그런 또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선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또 신선과 관련되어서 아까 뭐 얘기했더라? 선생님 책으로는 요 해안의 새발까마귀를 왜 그렸나요? 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해 안에다가 볼게요. 책 22쪽, 23쪽 선생님 책으로는 선생님,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래. 근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안쪽은 제 거랑 쌤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해가 금빛 새발까마귀라고 생각을 해서 해 안에다가 새발까마귀를 그렸고 달 안에는 뭘 그렸다? 두꺼비를 그리거나 아니면 불사약을 짓는 옥토끼, 개수나무 같은 것이 있다고 믿었던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 안에 두꺼비가 불사약을 몰래 먹은 항아라는 선녀가 죽지 않고 늙어서 변한 모습이라고 믿었던 해서 항아라는 신, 그래서 그거에는 마치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스토리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중국의 여러 그 신들의 그 스토리가 있는 건데 그 항아라는 그 인물에 대한 그 스토리가 있어. 뭐, 이렇게, 뭐, 신들이 노는 데서 그 복숭아, 이거를 가져왔는데 그걸 먹으면 뭐,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편은 안 주고 뭐 자기 혼자 뭐 다 먹으려다 욕심부리다가 뭐 어떻게 됐다라는 선생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스토리와 관련되어서 요 항아라는 선녀가 죽지 않고 늙어서 두꺼비로 변했다라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 그런 신화, 설화 이런 것들이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고구려의 시조. 자, 뭘 보고 시조라고 그래? 처음 만든 사람?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시조라고 그래. 또 고구려의 시조가 누구다? 주몽이고 우리가 주몽은 나중에 동명성왕이라고 해. 주몽이 나중에 왕은 동명성왕이라고 부릅니다. 백제의 시조 혹시 알아? 백제를 처음 세운 사람. 동천왕, 어? 온조, 원조. 신라, 박혁거세, 박혁거세. 가야, 김수로왕, 그렇지, 김수로 왕. 김수로. 그 다음에 고려, 그거 뭐지? 누구? 왕거, 왕건. 조선, 태조. 태조, 태조, 이성계. 이성계지. 그 왕건도 네. 태조 왕건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태조 왕건. 왕이 돼서 이름이. 이성계도 태조 이성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주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잘 쏘는 사람. 화를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인디언들 같은 경우에 인디언들이 이름을 짓는데 인디언 같은 경우에 이름이 다른 사람 그분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특징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인디언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태어난 연도의 뒷자리. 예를 들면 최한이는 몇 년도에 태어났어? 2014년이요. 14년이면 4년 전 웅크린 몇 월 달에 태어났어? 8월이요. 8월 달빛 웅크린 달빛 생일은 20일이요. 20일? 그러면 너의 인디언 이름은 웅크린 달빛처럼이야. 어? 저도 이름이 있어요. 대금이는 몇 년? 태어난 연도가 2013년이요. 조용한 몇 월? 7월생이에요. 어? 7월 7월 나무 며칠? 26일이요. 의 파수꾼. 조용한 나무의 파수꾼이야. 대금이의 인디언식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을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흥미있게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고 어떤 그 인물의 특성을 붙잡아 갖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고구려 당시에도 지금 우리와 같은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특성을 잘 붙잡아 갖고 쟤 활 잘 쏘는 애. 그러면 그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활 잘 쏘는 애가 대라고 주몽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지 아니면 활을 잘 쏘아서 활 잘 쏘는 애, 활쏘를 잘 쏘는 애 하다 보니까 그게 아예 뭐가 된 건지 그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된 건지. 그러면 채환이는 그 이렇게 주몽식으로 이름을 짓는 이름이 뭐가 될 것 같아?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이름이. 활 잘 쏘는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듯이 채환이가 고구려 시대 때 이름을 정한다라면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 애. 채환이는 잘 모르는 애. 대금이는 뭐예요? 이름을 짓는다면 뭐가 될 것 같아? 뭐 했으면 좋겠어? 잘 먹는, 모르겠어요. 너도 이름이 모르겠어. 잘 모르는 애. 먹는 이유. 뭐라고? 잘 먹는 이유. 잘 먹는 애. 잘 네. 먹는 애. 은호는? 은호 아직 안 왔나? 아니요, 잘 먹고 잘 왔어? 노는 이유. 은호는 이름을 뭘로 했을 것 같아? 어, 잘 그림 잘 잘 그리는 애. 그리는, 잘 그리는 아이. 선생님은 뭐 얼굴 큰 사람, 머리 큰 사람 뭐 이렇게 이름 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몽은 활 잘 쏘는 어떤 그런 인물로서 고구려의 시조 주몽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은호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선은 평상시에 무엇을 했을까? 검은 거울을 타거나 음, 글을 쓰면서 하루를 보냈지. 글을 쓰면서. 맞아. 고구려 군인들이 신는 신발 이름이 무엇일까? 12쪽에 있어. 모친, 어? 모친. 아, 맞아. 나는 스타트지. 대금은 뭐라고? 나는 뭐 시찰 쪽에 있거든. 아, 저도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신선 얘기는 우리가 아까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군인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으로는 12쪽이라고 얘기했고, 대금인의 쪽수가 다르다고? 네, 다른 것 같아요. 그 건이 약간 또 옛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구려 군인들이 신었던 그런 신발들, 요거지. 옷이. 요 못이 박혀져 있는 그런 신발들이 실제로 이런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거야. 이런 유물들이 약간 뭔가, 그 다음에 약간 뭔가 이렇게 가시 많은 축구화? 이렇게 벽화에도 이런 못 신으시는 고구려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구려 군인들은 못 신을 신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고구려 군인들은 못 신을 신었을까? 음, 못 신을 신은 이유가 뭘까? 무섭게 보이려고? 무섭게 보이려고. 그럴 수 있지. 또, 채환이. 발로 차서 공격하려고? 그렇지. 말을 타고 가는데 병사들이 달려들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가까이 갔을 때 이 못 신는 걸로 이렇게 상대방을 팍 뭐해버리면 차버리면 그것도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 하나가 실전용, 실제 못 신을 신고 상대방을 공격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림상에 보여지는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위협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썼을 거다라는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림도 있고 실제 유물도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실제 사용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캐릭터에 보면 이쪽의 캐릭터에 보면 요 사람이 들고 있는 칼 보여? 네. 요 칼에 이름이 있어. 한두 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려 할 때 또 하나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이 고구려 그 장군들의 모신도 유명하지만 이 환두대도도 상당히 고구려 사람들의 칼로서 유명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두대도를 차고 있는 고구려 사람들 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만 어, 고구려 요 환두대도라고 하는 이런 칼 개마무산 요 환두대도의 칼을 이렇게 차고 있는 휘둘리고 있는 그런 고구려의 무사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바로 옆에 요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에 뭘 입힌 거야? 갑옷이요. 갑옷을 입힌 거야. 말에 갑옷을 왜 입힌 거야?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말을 보호해야 되는데? 말이 공격당하면 말이 놀라가지고 자신을 떨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또 배를 쌀 수도 없을 수 있으니까 말 떨어지고. 그렇지. 지금 대금이가 잘 얘기했습니다. 말이 활에 맞거나 아니면 창에 찔리거나 했을 경우에 말이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말이 놀라서 막 발버둥 치면 그 위에 있는 장군이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겠지.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말에게도 이렇게 갑옷을 씌웠다 그랬는데 근데 말에게 갑옷을 씌우면 좋기만 할까? 무겁겠죠. 아, 갑옷이 무거워서 말이 잘 달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말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들이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그것들이 사용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그 이후에는 고구려의 말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들이 그 이후에는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 벽화에는 이렇게 갑옷을 입힌 그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과연 실전에도 그것들이 사용되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하나는 실제 사용했기 때문에 벽화에다 그렸을 거다라고 그 벽화를 통해서 그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꼭 사실만 그려? 아니요. 그림 잘 그리는 은호는 꼭 세상에 있는 실제 사실만 은호야 그림을 그려? 아니요. 때로는 자기가 현실에 없는 상상의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더란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 벽화가 과연 그 당시 사실을 그렸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따져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은호 수고했고, 다음 최한이. 당나라가 몇 세기 때 고구려를 멸망시켰을까? 제 책으로는 39쪽이에요. 응? 나는 31도까지 할 게 없는데. 자, 그래서 그 고구려는 왜 멸망했나요? 라는 챕터 대금이가 찾아보면 됩니다. 아니, 소용도 없어요. 요런 데 나와 있어요. 대금아, 왠지 요런 데 나와 있어요. 대금아 소제목에 고구려는 왜 멸망했나요? 라는 제목이 없다고 아예? 네. 알겠습니다. 없어요. 31도 그런 데 끝이에요. 있어요. 그럼 은호가 찾아서 얘기해. 39쪽. 아니면 이 뒤에 연표를 보고 얘기해도 되고 은호야.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34쪽에 고구려는 왜 멸망했나요? 라는 부분을 찾아서 보고 얘기해도 돼. 몇 년도에 고구려 멸망했나? 아니, 몇 세기 때예요.
몇 세? 정답 알 것 같은데 약간 정확히 600 몇 년, 600 몇 년이면 몇 세기야? 7세기 정도. 7세기경. 정답. 실제로는 실내와 강남을 같이 연합한 거죠. 고구려 땅은 현재 어떤 나라들에 속해 있을까? 북한이랑 중국, 응? 북한이랑 중국, 그리고 또 한 나라 또 있어. 남한이 우리도 미네랄도 조금 있지. 러시아. 응. 러시아도까지 갔었구나. 은호가 맞아. 러시아도 이제 다 했어요. 네. 지금 고구려가 영토가 아주 넓었을 때, 고구려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 왕이 혹시 누군지 알아? 광개토 대왕이요. 광개토대왕. 그다음에 그의 아들 장수왕 때 고구려 영토가 가장 넓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영토가 이렇게 상당히 넓은 그런 지역을 이렇게 차지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 국내성이라고 써 있고 여기 백두산에 써 있는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영토야. 현재 북한의 영토인 상황이지. 근데 지금 이쪽에 우리가 요동 요소지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주지방이라고 하는 현재 중국 땅, 여기도 고구려 영토였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이쪽은 러시아 영토인데 러시아 영토 일부도 고구려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통일하고 힘을 더 키우면,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힘이 약해지면 이 옛 고구려의 땅까지 다 우리가 다시 뭐 해야 된다?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일부 사람들 중에. 실제로 이쪽에 조선족들이 살고 있고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나라가 나중에 힘을 모아서 여기를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광개토 대왕 당시에 이렇게 북쪽으로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의 아들 장수왕 때 이 남쪽으로 또 내려와서 요 영토를 또 이제 고구려가 차지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요 한반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 국가에서, 사실 이 당시에는 반도 국가를 넘어서 요 대륙의 일부를 차지하기도 했다라고 해서 고구려를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그 대륙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로 고구려를 또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연이. 근데 음. 우리나라가 이게 땅에서는 쳐들어올 수 있는데 바다에서는 쳐들어오기가 되게 어렵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땅, 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거지. 북방민족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거지. 근데 바다로 쳐들어오기 어렵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를 바다를 통해서 쳐들어온 게 누구야? 일본. 일본. 일본이 그 나라가 일본밖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 남쪽에. 물론 뭐 바다를 통해서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저기 뭐 호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나라들은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너무 뭐 하다는 거야? 멀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일본하고 그런 땅들 다 막혀서 정확히 저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잘 못 온대요. 어, 일본이야.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또 요즘에는 또 이제 이른바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동해로 잠수함도 보내고, 뭐 이러고 있는 중국도 역시 황해바다로 잠수함도 보내고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왜 우리나라가 육지로는 공격받기 쉬운데 바다로는 공격받기 쉽지 않다는 얘기는, 사실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한 면이 바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래서 해군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북쪽으로는 북한한테 막혀 있어 갖고 북한 걱정만 하면 되는 거지. 북한이 오히려 막아주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선생님, 있지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면 뭐야, 북한을 거쳐서 쳐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야, 바다를 통해서 또는 공중을 통해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더 큰 거지.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대금이 뭐? 선생님, 음. 그때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당나라는 배로 왔어요. 아, 배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고구려가 멸망 시기가 아니, 600, 668년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른바 삼국시대였었는데 그 전에 백제의 멸망은 백제가 먼저 멸망 661년 660년에 멸망합니다. 600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인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는데 백제가 멸망할 때 이른바 나당연합군. 나가면 나는 신라 신라 나와 당나라의 잠깐만. 당 당을 합쳐갖고 나당연합군. 원래는 나당연합군인데 우리나라 말은 리을이 앞에 오는 걸 싫어해가지고 나당연합군이라고 얘기하는데 백제가 멸망하고 다시 이 나당연합군들이 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어서 결국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게 되는데 아까 대금이가 말했듯이 이거는 7세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7세기냐? 자, 우리가 1세기라고 얘기하면 이게 1년부터 100년까지는 1세기라고 해요. 2세기 101년부터 얼마까지? 200년까지 2세기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7세기면 601년부터 700년까지. 그럼 우리는 지금 2023년에 살고 있는데 몇 세기? 20세기.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 21세기 2001년부터 2100년. 근데 사실은 2000년부터도 21세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냥. 원래는 2001년부터 2100년까지가 21세기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쌤은 한 22년 쌤은 20세기부터 21세기를 살고 있어. 쌤은 2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고구려가 망한 어떤 그런 당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고구려가 그 전에 뭐 수나라의 침략이라던가 당나라의 침략 같은 것들을 잘 물리쳤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뭐 내부 분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고구려는 망했지만 나중에 이 고구려가 망한 그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 유민들과 말갈족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 이후에 세운 나라 혹시 알아? 발해요. 발해. 발해라는 나라를 또 이렇게 세웠던.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쌤이 그 위쪽의 영토 부분에서는 고조선도 그쪽 영토를 갖고 있었고, 고구려도 그쪽 영토를 갖고 있었고, 발해도 그쪽 영토를 갖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려 때에 들어서서, 조선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한반도 안으로 영토가 이렇게 축소된, 줄어든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 하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유명한 왕이 고구려를 세운 주몽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 공명성왕 공명성왕이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고구려 하면 또 이제 유명한 왕이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누구? 광개토 대왕 또는 광개토 태왕이라고 하기도 해요. 대왕도 이게 큰 대자인데 이거 큰 대자보다 더 큰 클 대자를 써가지고 더 위대해서 광개토 태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광개토 대왕이라고 합니다. 광개토 대왕이 아까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여기 육쪽 여기 보면은 요게 뭐야 요게 공개토 대왕릉 광도 어. 대왕비요. 광개토 대왕릉 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어디에? 중국에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까지는 알고 여러분들이 릉 그리고 비 이 릉이 뭔지 알아? 루 몰랐는데 비는 알아요. 릉은 무덤이야 무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어디에? 무덤에 무덤. 있는 비는 비석이요. 비석이야.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무덤에 세워놓은 비석이라는 뜻으로 광개토 대왕 릉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이 광개토 대왕 릉비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오래전에 광개토 대왕 릉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광개토 대왕 릉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광개토 대왕 릉비를 했고 이 광개토 대왕 릉비에 글이 써 있어. 글이 써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광개토 대왕의 어떤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의 아들이 누구야? 장수왕이요. 장수왕이야. 그래서
장수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곳들이 장군총이라는 무덤이 있어. 봤어 이거? 네, 저 사진 있어요. 아, 장군총인데 뭘 닮았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이 장군총이 피라미드요. 피라미드에서 우리가 동양의 한국의 피라미드다라는 어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장군총 이게 장수왕의 무덤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장군의 무덤 아니겠냐 해갖고 장군총이라 부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수왕의 무덤일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장군총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누구야? 그 주몽이 처음에 나라를 어디다 세웠는지 주몽이 처음에 고구려를 어디다 세웠대? 북쪽이죠. 어? 동반 북쪽이요. 아, 북쪽으로 세우죠, 북쪽. 볼본이라는 곳에다가 처음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고구려 지도 중에 여기 보면 여기 졸본성 보여? 네. 이 졸본성의 처음에 동명성왕 주몽이 BC 37년 기원전 37년에 여기다 세운 거야. 그리고 그 졸본성에 세웠는데 그로부터 40년 후에 AD 3년 40년 후에 주몽의 아들인 유리왕이 옆에 있는 어디로 옮겨? 내성. 국내성으로 수도로 옮겨. 그러고 나서 400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다시 어디로 수도를 옮겨? 평양성이요.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겨. 그래서 이 세 번 졸본성에서 국내성,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지도를 그 수도를 이렇게 세 번 옮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본성 그 주몽이 그 나라를 세웠다는 고구려를 처음 세웠다는 졸본성도 여러분들이 역시 중국 여행을 가면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본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산이야 산 자락을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요런 데가 이제 그 졸본성이라고 돼 있는 곳이야. 그래서 그렇게 넓지 않아. 그래서 그 처음에 아마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높은 곳에다가 나라를 세운 거야.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나라 그 백성들이 늘어나고 나라 힘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유리왕 때 어디로 옮겼다고? 국내성으로 이렇게 옮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지도상에 보면 요 위에 여기 언덕처럼 보이는 요 위에다가 이제 뭘 세운 거야? 나라를 세운 거야. 고려의 첫 도읍지인 졸본성, 온유산성이라고 그러는데 요 위에다가 이렇게 나라를 세운 고구려의 도읍을 처음에 세운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국 북쪽에 여행을 가면 백두산이나 이쪽 여행을 가게 되면 요 아마 졸본이라던가 아까 그 장군총, 장수왕릉이라던가 아니면 광개토대왕릉이라던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사람이 누구였다고? 동명성왕의 아들 유리왕이라고 그랬어. 근데 유리왕과 관련되어서 유명한 노래, 시가 있습니다. 책 14쪽. 선생님 책으로는 14쪽인데 대금이 책으로는 고구려 사람들은 시와 음악을 좋아했나요? 라는 챕터인데 있는데 어디 있어요? 아니면 뒤에 대금아 찾아보기 있을 거거든. 네. 제일 뒤에 찾아보기에서 황조가라고 있는 거 몇 쪽인지 볼래? 황조가 히읗에서 제일 마지막 히읗에서 황조가 화는 없는데요. 화장은 있어도 황조가 없어? 그 화통닭이 있고. 유령은 이응에 유령은 있어 없어? 찾아보기에 유령 있어 없어? 없어요. 유령도 없어. 자 그러면 요 황조가 우리 찾은 사람 은호나 채환이가 찾았으면 한번 황조가 좀 읽어줘 볼까? 채환이
이리저리 나는 꾀꼬리 암수가 서로 의지할 것만 나만 홀로 있으니 누구와 더불어 살고 아, 고려 그렇지. 그게 시야, 시.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런 시로서 여러분이 유리왕의 황조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어교과서에도 나오고 역사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쌤이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슬픈 스토리, 뭐 슬픈 그 스토리가 있어. 유리왕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 그러니까 은호라는 왕한테 채안이라는 부인과 대금이라는 부인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채안이 대금이 부인이 서로 막 사이가 안 좋았고 서로 야 하고 막 싸운 거야. 그다음에 은호라는 왕이 어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대금이가 채안이라는 왕하고 싸우고 기분 나빠갖고 그 자기 집에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은호 왕이 막 말을 타고 쫓아가갖고 대금 자기 부인을 찾으러 갔는데 어느새 벌써 가버린 거야. 할 수 없이 은호가 이제 은호 왕이 포기하고 유리왕이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쉬는데 나무 위에 누가 꾀꼬리 두 마리가 너무 사이좋게 막 노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유리왕이 시를 쓴 거야. 이리저리 나는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의지하건만 나만 홀로 있으니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거돼가지고 자신의 그 신세를 뭐하는 한탄하는 그러한 시를 쓴 게 바로 이 유리왕의 뭐다? 황조가다라는 거야.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자 고구려 남자들은 왜 모자에 깃을 꽂았나요? 요거 보여? 네. 있어요. 깃을 꽂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 커다랗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얘기해 보자. 왜 모자에다 깃을 꽂았대? 자신의 신분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그렇지. 자신의 신분을 알리기 위해서도 깃을 꽂았어. 또 첫 번째 이유는 그건 두 번째 이유고 그것보다 더 앞에 먼저 나와 있는 이유가 뭐야? 멋내기 위해? 그렇지. 멋을 내려고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고구려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의 이름이 뭐래? 절풍이요. 절풍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음식을 낳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요 사람 보여? 네. 요 사람도 머리에 뭘 쓰고 있어? 절풍을 쓰고 있거든, 모자를. 근데 이 네. 사람 머리에는 뭐가 없어? 깃이 없지. 그럼 깃이 없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사람은 신분이 낮다? 신분이 낮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냐면 그 최한이나 은호 같은 경우에 그 아프라시아 궁전벽화가 몇 쪽에 나왔나 뒤에 찾아보기에서 찾아볼까? 아프라시아 궁전벽화 여기 찾아보기에서 이응 보면 아프라시아 궁전벽화라고 되어 있어. 대금도 혹시 있으면 찾아봐. 있어요. 아프라시아 궁전벽화 네, 있는데요. 여기 찾았어? 이 네, 그림? 오쪽에 있는데, 오쪽. 5쪽 맞아. 땜책이 5쪽이야. 이 어디가 아프라시아 없던데? 궁전벽화에 은호도 찾았어? 네, 여기 아랫부분을 여기 밑에 확대해 놓은 거야. 지금 여기. 확대해 본 거에 보면 여기에 보면 고구려 사람이 있다는 거야. 맞네요. 어? 네, 누가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사람. 지금 이게 이제 아프라시아 궁전벽화를 더 이제 이렇게 더 이제 잘 알고 왜 비공개야? 이게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인데 이 중에서 여기 두 사람 보여? 네, 더 확대한 거. 여기 두 사람이 바로 고구려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뭘 보고 알았다는 거야? 머리에 깃이 있어요. 이 깃이. 머리에 깃을 꽂은 이 절풍을 쓴 이 스타일이 이게 바로 고구려 사람들의 패션 스타일이었다는 거야. 또 이 사람들이 차고 있는 이 칼 보여? 칼? 네, 이 칼이 뭐라는 거야? 그 해였어.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말했던 환두대도라는 거야. 환노. 환두대도라는 거야. 그래서 칼을 차고 있고 이러한 모자를 쓰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다? 고구려의 사신들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냐?
이게 지금 아프라시아 궁전벽화가 어디에 있냐면 우즈베키스탄이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즈베키스탄이 어디냐? 우즈베키스탄이 옛날에 소련이었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공유한 거 보여? 네. 그럼 이거 러시아 보이지? 근처겠네요. 러시아 남부. 그래서 요즘 그 우리나라 홍범도 장군 때문에 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 홍범도 장군이 카자흐스탄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온 거거든. 근데 그 카자흐스탄 밑에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고 고구려는 쉽게 말하면 여기야 지금. 고구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신을 보내 간 거야.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도 막 6시간, 7시간 걸릴 건데 비행기도 사막을 없던 그 하신대. 시절에 말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 사막 건널 사막. 그치, 사막을 건너 막 간 거겠지. 여기까지 사신을 보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들을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바로 이러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 고분 벽화, 즉 무덤에 벽화를 그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 고구려의 여러 가지 그 무덤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요런 그림 있는 거 보여? 이게 고구려의 무용총에 있는 수렵도를 더 이렇게 그 탁본 떠놓은 거야. 더 그림을 더 이렇게 칠해놓은 거야. 원래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겠지.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사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를 이제 수렵은 사냥하는 걸 보고 수렵이라고 그래. 무용총에 있는 이 접객도 손님을 대접하는 건데 요 사람 보여? 네. 아까 쌤이 그 절풍 모자 쓰고 있는데 깃이 안 꽂혀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 요걸 확대해 놓은 거야. 요것도 무용촉에 있는 그림들 중에 하나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래는 이 그림이야. 벽화 다른 데 막 지워지고 막 이랬었는데 요런 그림 있는 거야. 그리고 무용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무용총의 제일 유명한 그림은 뭐 하는 그림? 사람들이 이렇게 무용하는 그림. 그래서 요 그림이 제일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 이것이 있는 고분이라고 해서 거기 이름을 무용총이라고 부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구려 사람들은 왜 벽화를 그렸나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 시리즈인데 이 책 안에 신라에 관한 책도 있고 백제에 관한 책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회 되면 신라나 백제에 관한 책을 빌려서 또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건데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책이 뭐 왕의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구려의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전반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야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 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